오늘은 이제 서강대학교 22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려워서 아예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게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로 이제 등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꼼꼼하게 수식 전개를 잘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요. 좀 첨삭 지도가 많이 필요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좋은 학교다 보니까 지원율도 높고 경쟁률도 높은데 합격 점수까지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 모의고사가 1, 2등급 정도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면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나와 있고요. 문제 지금 시험 시간 50분이라고 주어져 있고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시문을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문제를 먼저 읽고 제시문을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시문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한번 쓱 살펴본 다음에 제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간단하네요. 가는 일단은 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다가 이제 문제의 상황을 주어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를 살펴봐야겠죠. 자, 원뿔이 나와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현재 1이네요. 지름이 2니까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총 3. 그리고 여기 밑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기를 A를 P0라고 둘 텐데 P0에서 지금 P1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P1이라는 건 뭐냐, 지금 OP0가 있다면 5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곳, 즉 여기가 B가 되는데 이 길이는 이제 P0에서 B까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 2를 n등분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첫 점을 P1, 두 번째를 P2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P0, P1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몇이에요? 2를 갖다가 n등분했으니까 n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P1, P2도 몇가 돼요? 동일하게 전부 다 n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P0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렇게 쭉 둘러서 최단 거리로 딱 해서 P1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P2가 있다면 또 이렇게 돌아서 P2로 도달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원뿔이라는 입체 도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를 활용해야 된다? 전개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1번 n보다 작은 자연수, n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k에 대하여 pk-1과 pk를 잇는 경로의 길이를 lk, 그 lk 구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전개도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돼 있겠고, 자, 여기가 B점, 여기가 A이자 P0. 그러면은 P1, P2 쭉쭉쭉 가서 어딘가에 PK-1이 있고 그 다음에 PK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어딘가에 PK-1이 있고 PK가 있겠죠. 자, 그러면 PK-1에서 시작해서 PK까지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가 현재 LK가 되는 거예요. 저 길이가. 그럼 우리는 이제 P0랑 PK-1의 길이, 그 다음에 A'이라고 할게요. PK랑 A'까지의 길이 각각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요 한 칸의 길이가 몇이었죠? n분의 2였죠. 그죠? P0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P0부터 PK-1까지의 길이는
n분의 2가 k-1개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쪽 길이 A'부터 PK까지의 길이는 n분의 2가 k개 있는 거랑 같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이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LK를 갖다가 바로 표현해주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심각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하네요. 모선의 길이가 몇이었죠? 모선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여기 밑면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따라서 원주는 2파이. 자, 3세타가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럼 3에서 얼마만큼 뺀 거? n분의 2에 k-1만큼 뺀 거. 이걸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3에서 n분의 2 k만큼 뺀 거. 이걸 b라고 둔다면 LK의 제곱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세타라는 건 지금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예.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정도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 1-2번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예. 패스. 극한값 정도는 그냥 LK의 제곱을 갖다가 n으로 나눠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워놓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점 P0와 P1을 잇는 경로 위의 점 중에서 밑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인 점을 QN, 그 다음에 점 QN의 밑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N, H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극한을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원뿔이 있고 여기가 P0죠. 그 다음에 여기에 P1이 있다면 해서 P1에 도달하겠고, 이 파란색 선상 위에 임의의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근데 그 점으로부터 밑면까지의 높이가 어떤 점? 최대인 점. 지금 뭐 그림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여기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걸 갖다가 이제 QN이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도 평면상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그거를 갖다가 조금 살펴보셔야겠죠. 예. 일단 여기서 성질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 딱 내리시고 요렇게 연결하시면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닮음이 되겠네요. 그럼 전개한 전개도 상에서 저 P점의 위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P0, 여기가 P1 연결하시고, 자, 5에서 이 호 위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내려볼게요. 이런데 그냥 Q점, 그게 어떻게 되는가, 즉 이런데가 Q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 바닥이 사라졌네요. 뭐 이런 데가 그냥 Q점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R점이라고 둔다면 요 QR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R이라는 건 이 모선의 길이인 3이 될 테고요. 그죠? 그럼 높이,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죠? HN이라는 건, 자, 닮음을 이용하시면 이 부분만 따로 떼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QNR, 여기가 O,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면의 중심. 예.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N. 근데 HN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높이가 2루트 2가 되죠. 따라서 HN이라는 녀석은 요 QR에다가 3분의 2루트 2를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이 HN 바닥면까지의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QR의 길이가 최대여야 됩니다. 즉 이 길이가 최대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OR은 3이거든요. 그러면은 QR이 최대가 된다는 건 OQ가 5에서 Q까지의 길이가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OQ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기하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죠. 수직이 되는 지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Q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3회에서 얼마만큼만 빼시면 5QN만큼만 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HN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파악하시면은 일단은 1차적인 풀이는 끝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OQN을 구하는 거죠. 얘를 갖다가 BN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 BN에 관한 식을 분명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단서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쯤 이제 3번까지 풀다 보면은 제시문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까먹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사인, 그 다음에 J 코사인,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에 관한 식. 지금 아직 삼각형 넓이에 관한 식은 써먹질 않았죠. 여기서 BN을 찾아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요,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n분의 2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파이라고 알고 있죠. 삼각형 O, P0, P1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 분명 제시문 1-1번에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이 녀석을 구했습니다. 얘가 L1이에요. 그쵸? 그러면 BN 곱하기 L1 곱하기 2분의 1 한 거랑 3 곱하기 3-n분의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1 한 게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BN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위에 거 좀 잠깐 지워놓고, 자, 그럼 BN이라는 건 현재 뭐가 되죠? 2분의 1 지우시고 그 다음에 L1을 넘기시면 되겠죠. L1 분의 1 곱하기 3에 3-n분의 2 곱하기 사인 3분의 2 파이가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bn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h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n 자리에다가는 요걸 딱 넣고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산수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꼼꼼히 산수까지 해서 극한값 한번 구해보시고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계산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려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신경 쓰면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문제들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 보다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디귿을 처리할 때는 기역과 니은을 바탕으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 거를 써먹었어요? 1-1번에 나오는 LK에 관한 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4번을 풀 때도 위에서 풀었던 우리가 1, 2, 3번에서 이미 찾아놓은 내용들을 쓰게 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단서들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1-4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만 좀 드릴게요. 1-3에서 정의된 점 QN과 높이 HN에 대하여 AN을 갖다가 현재 5QN 곱하기 HN의 제곱이라고 하네요. 근데 1-3번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낸 식이 뭐냐면 5QN이라는 거, 그죠? 그게 그냥 B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N이라는 게 뭐였냐면 3-BN이었어요. 그죠? 그럼 결국 AN이라는 건 BN 곱하기 3-BN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n 더하기 1보다 크다임을 보이시오. 이런 건데 보통은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걸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귀납법을 활용하던가, 그쵸? 아니면 함수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왜냐? 이미 그 구성 자체가 bn을 갖다가 x라고만 치환을 하시면 (0을) 뚫고 3에서 접하는 이런 3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an보다 an 플러스 1이 항상 크다는 건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n 값의 범위가 어디에 있다면 요 감소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면, 그죠? 여기가 1이겠죠. 감소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면 요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편해요. 수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정의가 뭐예요? 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그래서 수열 문제가 등장했을 때 항상 수학적 귀납법이나 아니면 수열, 점화식 안에만 갇혀있지 마시고 그 수열을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야가 조금 필요해요. 그러한 시각을 익혀놓으시면 이제 수리논술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명확해지죠. bn의 뭐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범위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이 bn의 범위가 어디? 1하고 3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명확해졌어. 이런 경우에는 거의 풀립니다. 자, 그럼 bn의 범위를 갖다가 찾으러 가보죠. 조금 지워놓고 찾으러 갈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뭐라고요? bn의 범위 찾기. 그 범위가 1하고 어디? 3 사이에 열린 구간에 존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n이 증가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bn의 상황.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P0와 P1을 잇는 거죠. 그쵸? 근데 이 P1이라는 건 n이 증가하면 이 5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A 프라임점으로 더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A 프라임점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더 잘게 쪼갠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2라는 간격을 B라는 점에서 있는 이 2라는 간격을 더 잘게 쪼개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P1은 이 A 프라임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 다음 거는 밑에 거에 수직이어야겠죠. 근데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BN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런 부분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B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N을 표현해 볼까요? BN이라는 건 자, 여기가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두시면 3 사인 세타, 그죠? 이게 지금 B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타라는 건 n의 값에 따라서 그 각도가 달라지죠. 처음엔 이렇게 좁았다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타는 n에 관한 식인 거예요. 따라서 BN은 3 사인 세타 n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세타 값의 범위만 찾게 된다면 BN의 범위를 찾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세타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겠죠? 사실 어차피 P1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임 요 경우, 그 다음에 요 경우 요 사이에만 P1이 위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두 세타 값 이거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 경우는 명확하죠. 지금 이때는 몇 도예요?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120도였으니까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인 30도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입니다. 즉 이 B에는 아무리 길어져 봤자 2분의 3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N이 가장 최소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와 있을 때죠.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3인 거고. 아, 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푼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를 지금 아까 설명드릴 때 이때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게 이때는 B1이에요. 얘는 1등분 했을 때. 그죠? 1등분 했을 때 B1이 이쪽에 와 있겠죠. 그때 P1이 여기에 와 있을 테니까 요거는 B1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n은 몇 이상이냐면 n은 2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제 질문에. 그러면은 일단 B2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1이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이 아니라 B2의 상황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B2의 상황은 여기를 2등분한 거니까 여기까지 연결된, 즉 여기를 몇으로 두고 2로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 더하기 4 마이너스 2배 6 코사인 120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날리시고요. 13이고요. 19가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1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른 색으로 조금 헷갈리니까 갈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사인 값입니다. 그걸 알파라고 두면 3
일단 사인 알파 분의 2는 사인 120도 분의 루트 19 이렇게 되겠죠. 자, 역수 잡고 곱하시면은요, 사인 알파라는 녀석은 루트 19 분의,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즉 루트 19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3사인 알파 값의 범위, 3사인 알파 값은 곱하기 3이 되니까 요게 bn이 되는 거죠. b2죠. 그럼 b2는 지금 1보다는 어떤 값이에요? 얘가 루트 27이니까 1보다는 큰 값이 됩니다. b2는. 따라서 bn의 범위가 1보다는 큰 값, b2부터 2분의 3까지니까 1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게 증명이 끝났죠. 그럼 an 자체는 무슨 함수가 돼요? 그 구간에서는 감소함수니까 n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그 값이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수식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문항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풀다가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조금 하기 쉬운 실수일 테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